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풍기, 에어컨 사용으로 전국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빠르면 올 3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처음 들어보시거나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각기 다르게 받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행되면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심지어 일부에선 서울 전기요금이 3배 오른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 전기요금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요금이 오른다면 얼마나 오르고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갈지 그 내용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개념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전력 생산이 적은 지역은 요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우리 지역이 전기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SK 최태원 회장도 언급했는데요. 기름값도 과거엔 전국이 동일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전기도 에너지인 이상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수도권처럼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전기요금이 더 비싸야 하고 지방의 발전소 인근은 더 싸게 공급되어야 산업 구조가 재정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한 화력, 원자력 발전소들입니다. 주로 서해안, 동해안 지방에 몰려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죠. 즉, 전기는 지방에서 만들고 수도권에서 다 쓰는 구조이지만 현재는 전국이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기는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과 전기요금이 같다는 게 이상하다며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전기를 얼마나 자급하는지 전력 자급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서울 10, 대구 13, 광주 9, 대전 3, 충북 11. 이 5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 이런 지역들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 공급해주는 곳들이죠. 그런데 정부의 기본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그 외는 비수도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구조대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은 요금이 내려가고 수도권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천입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데도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요금을 더 내야 하게 되는 구조죠. 반대로 대전이나 광주, 대구처럼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묶여서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개통은 지자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자급률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추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서울 전기요금이 3배 오른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kW 시당 10원에서 20원 정도 인상 또는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평균 153원 수준, 1020원 차이면 약 10% 정도의 변동폭입니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 정책을 도입하려 할까요? 목적은 바로 지역 분산입니다. 전기요금이 수도권에서 높아지면 전력 소모가 큰 기업들이 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 센터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수도권 기업들의 연간 부담이 500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업의 경우 600억 원 이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되는 셈이죠. 또한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그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 우리나라만 도입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선 시행 중입니다. 스웨덴은 북부와 남부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했고, 일본은 10개 권역으로, 호주도 지역마다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력 고립 국가의 경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적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에는 지역별 요금 차이로 인해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곳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요금이 오르는 곳이 있다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등제 도입과 동시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 스마트 계량기 AMI 도입 확대도 시급합니다. 이 계량기가 있어야 시간대별 요금 적용, 지역별 요금 체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 가구의 50% 이상의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소도시나 고령자 가구에는 아직 설치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제도 도입의 형평성과 수용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책 취지는 좋더라도 국민이 체감하기에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반발이 커지고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도 정작 지역 주민이 싸게 쓰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만 혜택을 본다면 이 역시 전기요금 정의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순한 지역 구분만이 아닌 에너지 소비 구조, 생활 여건, 취약계층 보호, 계절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입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공청회와 시범 운영, 한국전력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